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을 살아가 용기를 드리는 타로 멘탈리스트 위빌리아입니다. 네, 오랜만에 업데이트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 은둔자 카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은둔자 카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의미가 좀 있으세요? 은둔자라고 하면 뭔가 하나에 몰두돼서 깊게 파고들 것 같고 은둔하게 된다라는 게 고립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은둔한다라는 거는 나만의 생각 속에서 가치관을 찾으면서 나의 세상을 확장해 나가는 그 상당한 시간에 인고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은둔자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성향을 찾아볼 수 있냐면요. 일단 사람의 성향으로 좀 보면 온고집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고집적이다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이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만의 생각이 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에 꽂히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뭔가 꽂히게 되거나 그것만 일삼는 덕후력이 대단하거나 몰입력이 대단한 카드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뭔가 은둔자라고 하면 자신만의 생각이 좀 많은 사람, 한 곳에 집중이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하나하나의 특징들이 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금전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이 고정되어 있기에 꼼꼼하고도 피해받지 않는 선에서 해결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은둔자라고 하는 이 이름의 에너지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하다. 그렇구나. 자신만의 생각이 뚜렷하다라는 거는 자신만의 체계가 된 뭔가 명확한 체계가 있다라는 뜻일 거고요. 명확한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은둔자의 이름의 에너지를 보면 자신만의 명확한 체계가 있고 자신만의 두 번째, 자신만의 뜻을 집중해서 명확히 나아가는 사람. 이라는 은둔자의 이름의 에너지만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소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연관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여러분 어떤 게 좀 보이세요? 은둔자의 왼손의 등불과 오른손의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타로 카드에서는 그림을 통해서 이게 모든 것들을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왼손엔 등불, 오른손엔 지팡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왼손에는 우리 조금 더 라이트한 손, 오른손을 라이트라고 하고요. 영어에서는 레프트를 왼손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중요한 소재를 들고 있는 쪽이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지팡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만의 여러분 지팡이 하면 어디서 좀 많이 나왔어요? 바보 카드에서도 좀 나왔고 지팡이라고 하면 불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세계관, 자신만의 뭔가 명확한 길잡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엔 지팡이를 들었다. 자신만의 세계가 명확하다.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자신의 철학이나 뜻이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손에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등불을 보실 때 등불에서 별이 하나 이렇게 빛나고 있어요. 별은 자신만의 생각하는 세계관에서 뚜렷한 뭔가 목표 이상향을 뜻하거든요. 근데 왼손에는 등불을 지녔다라는 거는 명확한 자신만의 세계관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를 보게 되면 덥수룩한 수염이 있습니다. 수염이 되게 덥수룩하다라는 거는 자신만의 어떻게 보면 수염이 많이 난 거는 연륜이 좀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륜미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은 성숙미 이런 매력이 좀 있는 사람을 뜻하겠죠. 그 다음에 고개를 떨구거나 눈을 감은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눈을 감는다라는 뜻에서는 여러분 눈을 감을 때는 되게 명상을 할 때
또 집중을 해야 될 때, 자신만의 생각에 들어가야 될 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눈은요, 우리가 시각, 오감을 작동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명쾌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각이거든요. 보이고 듣고 느끼는 것들 중에서 제일 뚜렷한 눈을 감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눈을 감는 모습, 자신만의 세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요소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재회를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카드를 좀 구현을 해봐야겠지만 원카드로 볼 때 우리가 첫 번째 눈을 감는다? 라는 요소를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눈을 감는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해본다라는 여지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타로는요, 하나의 언어를 여러 가지로 분배해서 사람이 들을 때 명쾌하다. 아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되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알 수 있겠다라는 말로 좀 단축해서 좀 조리 있게 얘기하는 습관을 좀 기르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담자분에게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 좀 답답하겠죠. 어떤 자신만의 생각일까? 그럼 상황에서는 이별한 상황이잖아요. 이별한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눈을 감는다라는 거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정리하고 있고 미련이 있어 보이는데 눈을 감는다라는 건 자기만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련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 움직이거나 하려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을 감는다라는 게 아직은 눈을 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 의식이나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별이나 재회를 맞이하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아직은 뭐 움직이려고 하거나 이런 에너지가 아닌 것 같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얀 설산 보이세요, 여러분? 왜 하구먼은 타로의 배경들 중에서 하얀 설산을 그리게 됐을까요? 이 하얀 설산은요, 여러분, 고난이에요. 고난인데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맞이하게 됐을 때 내 마음이, 그러니까 타로에서의 배경은요, 타로 카드에서 배경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좀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보 카드에서 화창한 태양과 어떻게 보면 설산이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앞을 향해서 나가는 좀 3분의 1의 태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자신만의 뜻과 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조금 하얀 설산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겁이 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 은둔자에서 설산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처한 상황이 좀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했었던 재회에서 요소를 조금 더 투영해 볼게요. 아까 눈을 감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아직은 움직이거나 할 여지가 없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설산, 고난, 그리고 답답하고 힘들다, 어렵다라는 그 하얀 설산을 통해서 재회에서 갖는 이 사람의 생각 같이 구현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도 움직이거나 하려는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연애했을 당시 조금 힘든 과정을 겪었기에, 그래서 아까 눈을 감는다라는 걸 일맥상통해 볼게요. 조금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직 섣부르게 행동하거나 말을 하려고 하거나 재회를 확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정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둔자라고 하면 재회나 이별에서는 뭔가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좀 생각을 많이 해볼 때 뜨긴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얀 설산이나 뭐 공경에 처하는 이런 배경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게예요. 그래서 그 무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좀 리딩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금전운이 어때요? 물어봤어요.
금전운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은둔자 카드는 뭐 소비 습관을 활발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치가 있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치성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은둔자는 금전에서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뚜렷하게 움직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배경색을 보거나 설산을 보거나 하면 좀 어두침침합니다. 그러면 아직은 금전이 융통이 활발하지는 않으나 이런 식입니다. 배경을 통해서, 설산을 통해서. 그러나 자기만의 생각을 응축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점핑할 수 있는 계기들이나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금전이 융통이 활발하지는 않으나 자신만의 세계관에서 금전을 어떻게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좋은 결실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등불도 있었고 지팡이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등불이나 지팡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만의 색깔과 명확한 체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떠한 요소에서 철학이나 그런 세계관이 명확한다라는 거는 금전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생활이랑 많이 접목해 보시는 노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둔자에서는 제일 중요한 킥포인트는요, 여러분. 이 지팡이와 등불, 예를 들어서 vs 배경, 어두침침한 배경 플러스 은둔자의 자신만의 개척의 길, 이런 거를 조금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은둔자를 보실 때는 마냥 뭔가 한 곳에 깊숙돼서 몰입돼서 고립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의 등불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거고요. 희망에 비해서 배경은 침침합니다. 배경은 침침해요. 그런 배경이 침침하다라는 거는 지금의 삶이 퍽퍽하거나 공경에 있거나 어둠에 있거나 답답합니다.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지팡이와 등불을 통해서 희망을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인데요. 플러스 은둔자의 자신만의 개척의 길, 나만의 확고한 신념이나 계획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던져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둔자의 우리의 타로 카드를 볼 때 여러분, 너무 그 타로 카드 에너지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에너지 플러스 요소 플러스 그 모든 것들을 이 내담자의 그 상황을 부연 설명하면서 연결짓는 연습을 하시면 너무 좋은 타로 상담사 하실 수 있으실 거고, 타로를 마주하시게 되실 때도 이게 요소가 이랬기 때문에 이 요소로 인해서 내가 지금은 이런 상황을 겪고 있고 요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 카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단편적인 답이 아니라 길고 긴 연쇄작용을 할 수 있는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둔자 카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제 8, 9, 10 이렇게 좀 나아가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좋은 시간으로 영양가 있는 수업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드리는 타로 멘탈리스트 위빌리아였고요. 오늘도 내일도 조금 더 힘낼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